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의 주요 이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핫한 이슈였던 샘 알트만의 오픈 AI CEO 해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 알트만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 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의 해임과 이후 코치를 놓고 미국 현지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을 보면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픈 AI의 CEO 자리에서 샘 올트먼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해임됐습니다. 이 오픈 AI의 이사회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픈 AI는 올트먼이 회사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렉 브로크만도 사임하게 되면서 경영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결정이라는 점은 올트먼의 SNS에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올트먼은 옛 트위터인 X를 통해 이상한 경험을 했다며 마치 아직 살아있는데 추도사를 읽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트먼의 해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해임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가 싶었지만 이사회가 해고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향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트먼이 조건을 몇 가지 걸고 복귀 의사를 전했지만 오픈 AI의 경영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픈 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트먼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오픈 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트먼과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브로크먼 등을 포함해서 이 올트먼 사단을 영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인 이날도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오픈 AI의 직원 상당수가 샘 올트먼의 해고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직원은 이사회 멤버 사임을 요구하면서 서명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여기에 서명한 인원만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회사 직원이 770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회사 전체에 가까운 인력이 이사회에 보내는 서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우리는 사명과 직원에 대한 역량 그리고 판단력,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전체에 대한 사임과 함께 올트먼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으면 올트먼을 따라서 회사를 떠나 마이크로소프트로 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자회사에 합류하기를 원하면 모든 오픈 AI 직원들을 위한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이 같은 내부 혼란은 인공지능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1년 전에 챗 GPT를 출시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올트먼은 이 같은 오픈 AI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업 가치 860억 달러의 기업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 등 인재 영입으로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침체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경제 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8% 하락한 103.9를 기록했습니다. 19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19개월 연속해서 하락한 것은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기간 이후 처음입니다. 전월치이자 시장의 전망치였던 0.7% 하락보다 실제로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경기 선행지수는 생산과 소비, 고용 등 분야에서 10개 항목을 기반해서 산출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리고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직전 6개월인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4.5% 하락과 비교하면 더 작은 감소폭입니다. 즉 마이너스 영역은 유지했지만 최근 6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 그 하락폭은 더 줄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팬데믹과 학자금 대출, 인플레이션 상승, 높은 이자율, 그리고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아주 짧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로 0.8%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10월 동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10.8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동행지수는 지수의 구성요소 4개 가운데 3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산업 생산만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후행지수는 10월에 0.1% 개선되며 118.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의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 월가에서는 수십 년 만에 노조 결성에 대한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의 뉴멕시코와 알래스카 지점이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 개최 방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노동관계위원회에 투표 방침을 통보하고 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 노조가 결성이 되는데요. 만약 노조가 탄생할 경우 미국의 주요 은행에서 노조가 수십 년 만에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웰스파고는 자산 1조 달러 규모의 미국의 4대 은행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같은 전국 규모의 대형은행에서는 노조 결성의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할리우드 방송 작가 등의 파업에 이어서 미국의 대형 금융사에서까지 노조를 통한 권리 찾기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